청소부 따위가 알아버려! 내 전 재산을 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고 나가! 회장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친 순간 직원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 누구도 청소만 하던 한국인 여자가 통역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걸레를 쥐고 있던 청소부 지연이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고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장면에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지연의 손끝이 차가운 GIG 빌딩 철문을 밀어내는 순간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정문으로 들어가는 직원들의 따뜻한 로비 불빛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지만 그녀에겐 닿을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청소부는 뒷문으로,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어둡고 좁은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노란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갈라진 손, 부스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빛을 잃은 눈동자. 이화여대 수석 졸업생, 6개 언어를 구사하는 국제통상 전문가. 그런데 지금은 뭘까요? 회사에서 유일한 한국인. 매일 듣는 말은 노 하지마와 고, 저리 가뿐인 투명인간이었죠. 오전 10시가 되자 GIG 빌딩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쉴 새 없이 오르내리고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렸어요. 지연은 19층 복도를 청소하면서도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CEO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 평소와 다른 거친 소리에 몸이 움츠러들었죠. 한국인은 내 방 출입 금지. 오늘부터 절대로. 로버츠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큰 소리였어요. 붉게 충혈된 그의 눈에는 경멸을 넘어선 분노가 끓고 있었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서류 뭉치를 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뭘 봐. 당장 꺼져. 지연이 청소 카트를 밀고 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몸을 피하려는 순간 로버츠가 지나가며 내뱉은 말이 들렸어요. 더러운 것들. 중국 놈들도 한국 놈들도. 아, 중국과의 거래가 잘 안 풀리고 있구나. 지연은 직감했습니다. 로버츠가 이렇게 화를 낼 때는 항상 큰 거래가 틀어졌을 때였거든요. 빨리 2층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정오가 되자 지하 청소부실이 잠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파티마가 도시락 뚜껑을 열었고 멕시코에서 온 미겔이 커피를 내렸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은 낡은 테이블 위에는 각자의 음식이 놓였죠. 오늘도 살아남았네. 파티마의 웃음엔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파키스탄 의대 졸업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중국 프로젝트 정말 무리수 아니야? 미겔이 낡은 경영학 교과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현실은 청소부지만 경영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살아있었죠. 제가 보기엔 중국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파티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기기 수출권도 그래요. 내가 파키스탄에서 병원 행정 일할 때도 이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요.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중국 측에는 20억 달러, 사우디 측에는 10억 달러로 같은 프로젝트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더라고. 미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완전히 이중계약이잖아요. 내가 멕시코에서 CFO로 일할 때 그런 짓 했다간 바로 감옥행이에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지하 청소부실의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눈은 빛났어요. 만약 우리가 경영진이었다면. 파티마가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현지 파트너십부터 다시 구축했을 거예요. 그리고 투명한 가격 정책으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현실을 다시 마주했죠. 하지만 파티마가 먼저 웃었어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경영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정말 미쳤을 거야. 미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기회를 얻을 거야. 그때까지는 이렇게라도. 지연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꿈이 살아 있었어요. 파티마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들을 꺼냈어요. 오늘 아침에 로버츠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주웠어.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연이 종이 조각들을 펼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와 아랍어가 뒤섞인 계약서였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점점 커졌죠. 숫자들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침에 본 그 이중 계약서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티마와 미겔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청소부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요? 저녁 6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버츠와 중국 투자자 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청소 카트를 끌고 들어서려는 순간 로버츠가 팔로 막으려 했어요. 청소부는 다음. 왕 회장이 손을 들어 로버츠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 손짓으로 타라고 했죠. 로버츠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중요한 투자자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놔둬. 로버츠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침묵 속에 왕 회장이 옆에 있는 비서에게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이런 무례한 자가 CEO라니. 아시아인을 개 취급하는군. 비서가 답했어요. 맞습니다. 방금도 청소부를 막으려 했잖아요. 같은 아시아인인데. 지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왕 회장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녀도 매일 그 무시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왕 회장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지연의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작은 끄덕임을, 그 이해의 표정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버츠가 먼저 나가고 왕 회장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왕 회장이 돌아보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10분 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왕 회장이었어요. 그가 지연에게 다가와 중국어로 물었죠. 아까 제 말을 이해하셨나요?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점잖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 회장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둘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멀리서 이 광경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였죠. 그는 아버지가 오늘 왕 회장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과하러 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였어요. 청소부가 중국어를 한다고? 데이비드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왕 회장이 떠나고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호기심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늘 왕 회장님께 무례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죄송합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를 올려다봤어요. 2년 전이 떠올랐죠. 그때도 그랬어요. 한 직원이 그녀에게 커피를 쏟고 가버렸을 때 데이비드만이 다가와 사과했었죠. 우리 회사 직원이 무례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녀를 사람으로 봤으니까요.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가방 속 이중 계약서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라면, 2년 전에도 오늘도 사과하는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될까요? 사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역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오늘 우연히 발견했는데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서요.
데이비드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충격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걸 당신이 번역하신 건가요? 중국어와 아랍어를?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청소부에 대한 미안함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경외감 같은 것이. 중요한 정보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에 존중이 담겼어요. 더 이상 그녀는 그냥 청소부가 아니었죠.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그녀의 눈에는 빛이 있었어요. 청소복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능력이 숨어 있었죠. 당신은. 데이비드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로버츠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두 사람은 급히 헤어졌어요. 지연은 다시 청소 카트를 밀었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죠.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알았어요. 그녀가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퀸즈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지연은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피해 부엌으로 향했죠. 지연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휠체어를 끌고 나와 있었습니다. 외교관이었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빠, 왜 안 주무세요? 물 좀. 지연이 컵에 물을 따르는 동안 아버지의 눈빛이 벽에 걸린 졸업사진을 향했습니다. 5년 전 이화여대 졸업식.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던 날이었죠. 부모님이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준비한 작은 케이크. 떨리는 손으로 케이크를 자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지연이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6개 언어를 구사하고 다국적 기업 인턴십까지 마친 그녀였으니까요. 세상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미나 씨 실력은 인정합니다만 면접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월스트리트 투자회사, 실리콘밸리 IT 기업, 맨해튼 컨설팅 회사. 어디를 가든 결과는 같았죠. 영어는 유창하시지만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가. 한국 분들은 우리 회사 분위기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경험이 부족하네요. 미국 경험 말이에요. 그들이 보는 건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피부색이었고 이름이었고 억양이었죠. 지연은 면접 후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물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서 있어야 할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그때 뇌물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국 정부 펀드 유치 과정에서 로버츠가 제안한 500만 달러.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했고 그 대가는 끔찍했죠. 북한 스파이라는 누명, 외교관직 박탈, 그리고 미국에 갇힌 살. 아버지의 정직함이 제 자랑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국에 들렀습니다. 매달 하는 일이었죠. 하얀 가운을 입은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인슐린 가격이 또 올랐네요. 이번 달은 450달러입니다. 지연의 손이 카운터를 짚었습니다. 지탱하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월급의 3분의 1. 아니, 이제는 거의 절반이었죠. 심장약 300달러,
진통제 200달러까지 더하면 할부로 할 수 있나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들렸는지 알고 있었어요. 약사의 눈에 동정이 스쳤죠. 죄송하지만 약값은 일시불만 가능해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삑소리와 함께 결제가 됐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용기는 없었죠. 약봉지를 들고 나오는데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실패자, 무능력자, 청소부. 지하철로 향하는 길에 이화여대 동창 수진을 만났습니다. 명품 가방, 반짝이는 구두, 완벽한 메이크업. 성공한 삶의 모든 것을 갖춘 모습이었죠. 지연아, 정말 너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시선이 지연의 낡은 운동화로, 헝클어진 머리로, 약봉지로 옮겨갔어요. 내가 수석 졸업했잖아. 6개 언어도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이래. 지연이 청소복이 든 가방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그 특유의 동정 어린 표정이 나타났거든요. 힘들면 연락해. 우리 회사에 청소 용역 자리가. 괜찮아. 지연이 급히 돌아섰습니다. 수진이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죠.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지하이지 빌딩에 도착한 지연은 언제나처럼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중 로버츠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유럽 시장에서 어려운 것을 이해합니다. 국제 비즈니스 용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지연의 머릿속에서는 정확한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고 걸레질을 계속했어요. 못 배운 한국인 청소부. 그게 그들이 아는 그녀였으니까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지연아, 돌아와. 여기서라도 다시 시작하자. 엄마, 아빠를 혼자 둘 순 없어요. 너까지 이렇게 사는 거 아빠가 더 힘들어 하셔.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지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눈물은 사치였거든요. 퇴근 후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갈라진 손, 부어오른 무릎, 그리고 빛을 잃어가는 눈동자. 5년 전 그 빛나던 여자는 정말 자신이었을까요? 하지만 거울 속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작은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꺼지지 않은 불꽃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기회는 올 거야.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희망은 있었어요. 사우디 왕자와의 1조 달러 투자 협상. 그날이 밝았습니다. 지하이지 빌딩 19층이 평소와 달리 술렁거렸어요. 임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비서들은 서류를 들고 뛰어다녔죠. 지연은 회의실 바닥을 닦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통역사 3명이 모두 식중독이라고?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톤이었죠. 그가 비서의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페르시안 레스토랑 예약 기록. 어젯밤 로버츠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데이비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자신의 아버지가 계획적으로 통역사들을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회의실에서는 로버츠가 임원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안에 통역사를 구하지 못하면 모두 짐 싸.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붉게 충혈된 눈,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 소리 속에는 묘한 안도감도 숨어 있었죠. 통역사가 없으면 회의가 무산될 테고 그가 빼돌린 10억 달러의 차액도 들키지 않을 테니까요.
마케팅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모든 에이전시에 연락했지만 아랍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그럼 회의는 취소다. 로버츠가 테이블을 쳤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계획대로였죠. 통역사 없이는 회의가 불가능하고 자신의 이중 계약도 묻힐 테니까요. 왕자님께 연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로버츠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2개가 동시에 켜졌어요. 한쪽에는 사우디 왕자가, 다른 쪽에는 중국의 왕회장이 나타났죠. 화상회의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로버츠, 시간이 없소. 바로 시작합시다. 사우디 왕자의 아랍어가 울려 퍼졌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죠. 로버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통역사가, 오늘은 회의를 연기해야. 무슨 소리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잖소. 왕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물론 아무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 톤만으로도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데이비드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손목을 잡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숨이 차 있었어요. 복도를 전력 질주해 온 게 분명했습니다. 잠깐만요. 데이비드가 외쳤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마케팅 부서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데이비드,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마나 급한 상황인데 장난칠 때야? 데이비드가 지연을 앞으로 이끌었어요. 이분이 통역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청소부가? CFO가 비웃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청소부가 통역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랍어를 한다고? 이 한국인 청소부가? 여성 임원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농담도 시간 봐가면서 해야지. 데이비드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로버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내가 책임진다고? 이게 어떤 규모의 사업인데 이 어린 놈아. 그가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내던졌어요. 내가 이 청소부가 통역 못한다에 내 전 재산 건다. 당장 내보내. 로버츠가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왕자님께 전해. 오늘 회의는 무산됐다고. 화면 속 왕자가 영어로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완벽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자님. 잠시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통역을 맡게 된 김지연입니다. 화면 속 왕자의 눈이 커졌어요. 오, 완벽한 나지디 방언이군요. 당신이 통역을?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영입니다, 카카. 그녀가 몸을 돌려 중국어로 왕 회장에게도 인사했어요. 왕 회장님,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뵀던 김지연입니다. 오늘 통역을 맡게 됐습니다. 왕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그때 그 젊은 여성. 반갑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청소부가 정말로 두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거였어요. 로버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통역이 시작됐습니다. 왕자가 투자 조건을 설명하고 지연이 영어로 옮겼어요. 동시에 왕 회장에게는 중국어로 상황을 설명했죠. 3개 국어가 자유자재로 오가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자가 말한 금액과 로버츠의 서류 금액이 달랐거든요. 왕자님께서는 10억 달러를 말씀하시는데 지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로버츠 회장님 서류에는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합의한 건 10억이요. 지연이 왕 회장에게 중국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버츠 회장이 이중 계약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왕 회장이 화면 너머로 로버츠를 노려봤어요. 이런 사기꾼. 지연이 재빨리 중재했습니다. 왕자에게 아랍어로 말했죠. 각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미국식 계산법과 중동식 계산법의 차이로 절묘한 변명이었어요. 왕자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거래를 살리는 방법이었죠. 왕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직한 여성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군요. 10억 달러로 확정합시다. 그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당신 같은 직원이 더 있다면 기꺼이 20억도 투자하겠소. 왕 회장도 거들었습니다. 동감입니다. 이런 인재를 청소부로 쓰다니 미국 기업의 인재 활용이 한심하군요. 로버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가 지연을 노려보는 눈빛에는 살기가 돌았죠. 계획이 완전히 망가진 데다 청소부에게 굴욕까지 당한 겁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조롱하던 임원들은 할 말을 잃었죠. 데이비드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경애가 가득했어요. 당신이 회사를 구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로버츠의 싸늘한 시선을, 그 눈빛에 담긴 복수심을.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스크린이 꺼지자 회의실에 묘한 긴장이 흘렀어요. 마케팅 부서장이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혹시 다른 언어도 하시나요? 프랑스어나 일본어도. 지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로버츠가 끼어들었어요. 목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죠. 왜 청소부한테 관심을 갖는 거야?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마케팅 부서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으면 목이 날아가. 로버츠의 경고에 부서장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시선을 피했죠. 관심은 있지만 로버츠의 눈밖에 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당장 나가. 청소나 해. 로버츠가 지연을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침이 튀었죠.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던 데이비드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추악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알고도 외면했던 건지도 모르죠. 다음 날 아침 9시 긴급 전화가 울렸어요. 중국 왕 회장이 추가 계약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요청한 겁니다. 로버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청소부년이 또 끼어들면 어쩌지? 내가 빼돌린 돈이 또 들통나면. 손가락이 책상을 불규칙하게 두드렸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통역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비서를 불렀죠.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들어, 청소부는 회의실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 경비를 2배로 세워. 비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청소부를요? 그래. 특히 그 한국 여자. 화장실 청소 핑계로도 못 오게 막아. 로버츠의 눈에 광기가 서렸어요. 지연이 자꾸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실제로 방해했죠. 어제 그녀 때문에 10억 달러나 날렸으니까요. 복도마다 경비가 섰습니다. 지연은 19층에 발도 들릴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 하자 경비가 막아섰죠. 오늘은 청소 안 합니다. 하지만 매일. 돌아가세요. 철벽 같은 차단이었습니다. 지연은 할 수 없이 돌아섰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통역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명문대 출신의 경력도 화려했죠. 로버츠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됐어. 그 청소부 없이도 충분해. 하지만 왕 회장의 첫마디에 그 미소가 얼어붙었어요. 어제 그 젊은 여성은 어디 있어? 로버츠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젠장, 왜 그 여자를 찾는 거야? 오늘은 더 우수한 통역사를 준비했습니다. 왕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제 그 여성이 통역해야 합니다. 그녀는 어디 있어? 그녀는 이 사업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로버츠가 둘러댔지만 왕 회장의 표정은 굳어만 갔죠. 무관하다니? 어제 완벽한 통역을 했는데 그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어? 로버츠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청소하러 갔습니다. 원래 청소부거든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화면 속 왕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죠. 청소부? 네, 그냥 청소하는 여자입니다. 로버츠가 비웃듯 말했지만 왕 회장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렇다면 더욱 그녀가 필요하오. 청소부가 그런 실력을 가졌다니 정직한 사람이 분명하오. 그녀와 회의하겠소. 아니면 거래는 없소. 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로버츠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붉어졌어요. 이 중국 놈이 감히. 로버츠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사기극을 다시 언급하는 왕 회장이 미웠죠.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윌리엄 회장이 들어섰어요. 흰 머리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죠. 무슨 일인가? 윌리엄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로버츠가 재빨리 설명했어요. 왕 회장이 청소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가 화면을 향해 말했죠. 왕 회장님, 우리 회사엔 전문 통역사가 많습니다. 그 청소부 여성이 아니면 거래하지 않겠소. 왕 회장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어요. 윌리엄의 턱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중국인이 감히 우리 회사의 지시를. 데이비드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지연 씨를 부르는 게. 조용히 해. 윌리엄이 데이비드를 쏘아봤습니다. 넌 아직 이런 일에 끼어들 준비가 안 됐어. 데이비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30이 넘은 나이에도 할아버지 앞에선 여전히 어린애 취급이었죠. 로버츠가 CEO다. 그의 판단을 따르라. 그때 왕 회장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5분 안에 그녀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은 취소요. 그리고 다시는 거래하지 않겠소. 로버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조 달러 거래가 날아갈 판이었죠. 윌리엄도 당황했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대 거래였거든요. 청소부를 불러와. 로버츠가 이를 갈며 명령했어요. 굴욕이었죠.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청소부에게 다시 의존해야 하다니. 지연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로버츠의 살기 어린 눈빛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통역이 시작됐죠. 그런데 서류를 검토하던 그녀의 눈이 멈췄습니다. 20% 부풀린 가격. 다시 이중장부였어요. 로버츠가 또 사기를 치려던 겁니다. 지연이 조용히 왕 회장에게 중국어로 전했어요. 원가보다 20% 부풀려져 있어요. 조금 검토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 회장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로버츠는 지연이 뭐라고 하는지 몰랐지만 왕 회장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또 들통났다는 걸. 회의가 끝난 후 데이비드가 지연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죠. 아버지의 횡령 증거를 찾는데 도와주세요. 지연의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로버츠의 부정,
직원들의 침묵, 그리고 자신이 받은 모욕들이 떠올랐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돕겠습니다. 로버츠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지연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죠. 넌 그냥 청소나 해. 알겠어? 그 순간 데이비드가 앞으로 나섰어요. 오늘부터 이분은 제 개인 비서입니다. 로버츠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윌리엄이 나타났죠. 뭐라고? 내가 감히 내 허락 없이? 분노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사장 권한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이었어요. 데이비드가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맞선 건 윌리엄의 눈이 잠시 흔들렸죠. 데이비드의 눈에서 본 건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결이었어요. 지연은 두 부자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몸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CEO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로버츠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미스 이가 500억 달러 합병을 취소한다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윌리엄 회장이 직접 추진한 사업이었거든요. 실패하면 자신의 CEO 자리도 위태로워질 판이었죠. 일본 통역사를 즉시 구해. 당장. 로버츠의 고함이 복도까지 울렸어요. 측근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만에 일본어 통역사 3명이 대기했죠. 모두 명문대 출신의 경력도 화려했어요. 그 한국 청소부는 절대 안 돼. 마케팅 부서장이 못을 박았습니다. 일본어도 모르고 일본 비즈니스 경험이 전무하잖아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그들 말이 맞는 것 같았죠. 일본은 중국이나 사우디와는 달랐으니까요. 지하 청소부실. 지연은 축 처진 어깨로 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울렸어요. 데이비드가 계단을 뛰어내려와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녀도 고개를 저었죠. 일본 비즈니스는 정말 제가 모르는 분야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6개 언어를 한다 해도 문화와 비즈니스 관습은 또 다른 벽이었거든요. 이번엔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도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할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대로 놓칠 순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파티마와 미겔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마치 전투를 앞둔 전사들 같았죠. 우리가 도울게. 파티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의대 시절부터 모아온 일본 의료 시스템 자료들이었죠. 이건 우리의 유일한 기회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 청소부가 아니라 의사였던 나를 증명할 단 한 번의 순간. 미겔도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일본은 멕시코처럼 관계 중심 문화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해. 그의 손이 떨렸어요. CFO였던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꺼내는 순간이었죠. 명함 교환할 때 두 손으로 고개 숙여.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에겐 생각하는 시간이야. 파티마가 열정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의료기술 협력을 제안해봐. 일본은 고령화 사회잖아. 한국의 IT, 미국의 자본, 일본의 정밀 기술. 삼국 협력? 세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 날리는 지하실에서 그들의 영혼이 타올랐습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마지막 불꽃이었죠. 데이비드가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미스이 회장의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건 그에게도 절박한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경영 감각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였죠. 모시모시. 미스이 회장님, 6개 국어를 구사하는 특별한 인재가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로버츠가 놓친 것을 자신이 잡았다는 자부심이었죠. 그런 인재가 정말 있다면 직접 보고 싶소. 회의실. 로버츠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어요. 또 그 청소부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지연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숨기며 화면 앞에 섰어요. 미스이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훑쳤죠. 지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완벽한 일본어 경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코노타비와 고메이와쿠 오카케시테 모우시와케 고자이마센. 미스이의 눈이 번쩍였어요. 도쿄 상류층이 쓰는 최고 수준의 경어였죠. 한일미 3국 의료기술 협력을 제안드립니다. 지연이 파티마와 미겔의 아이디어를 펼쳤어요. 일본의 정밀 기술로 의료기기를, 한국의 IT로 시스템을, 미국의 자본으로 시장을. 고령화 사회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이었죠. 미스이가 침묵했습니다. 1분, 2분. 긴장이 방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죠. 700억 달러로 하겠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500억이 700억으로 200억 달러가 늘어난 거예요. 윌리엄 회장이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연에게 고정됐어요. 지연 씨가 담당하시오. 로버츠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굴욕감에 이가 갈렸지만 CEO도 회장 앞에선 무력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 윌리엄이 멈춰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리다가 뚝 끊겼어요. 천천히 몸을 돌린 그의 시선이 지연에게 꽂혔죠.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김지연 씨. 이름을 부르는 순간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로버츠가 숨을 멈췄고 데이비드의 어깨가 경직됐죠. 당신은 왜 그렇게 완벽한 통역을 하는가? 6개 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왜 걸레를 잡고 있는가? 윌리엄의 질문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반사됐죠. 떨림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통역을 하는 이유요?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파티마와 미겔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하 청소부실에서 경영 이론을 논하던 그들. 의사였던 파티마, CFO였던 미겔. 그리고 외교관의 딸이었던 자신. 언어는 제 날개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닥을 닦고 있지만 제 날개는 여전히 펼칠 수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배어났습니다. 청소부의 손은 더러울지 몰라도 제 머릿속 지식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데이비드를 향했다가 다시 윌리엄으로 돌아왔어요.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 때로는 정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3국 협력도 동료들과 함께 만든 아이디어예요. 파키스탄 의사와 멕시코 경영자의 지혜가 합쳐진 거죠. 윌리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놀라움이 얼굴에 번졌어요. 청소부들이 경영을 논한다고? 네. 우리에겐 이번이 유일한 기회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박함이 묻어났죠.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 우리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단 한 번의 순간이에요. 데이비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타올랐어요. 할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이 데이비드를 돌아봤죠. 데이비드의 주먹이 떨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이 거래가 틀어질 걸 제가 먼저 감지했습니다. 로버츠 CEO가 놓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해결책도 찾았죠.
할아버지와 아들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팽팽한 긴장이 흘렀어요. 이게 제 경영 능력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판단력. 윌리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손자를 보는 눈빛에 처음으로 인정이 스쳤죠. 그가 다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흥미롭군.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윌리엄이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밤 10시, 데이비드의 사무실에 희미한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가 지연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연 씨,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비리를 함께 조사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움과 결의가 얼굴에 교차했죠.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에서 꺼낸 먼지 쌓인 서류들.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가 빼곡했어요. 번역을 시작한 지연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강철수 외교관.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했어요. 15년 전 로버츠가 뇌물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기록. 그리고 북한 스파이로 몰아간 조작의 증거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파티마와 미겔이 들어왔죠. 우리도 돕겠어. 파티마가 우르두어 의료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바이 병원 장비 구입권 30%를 빼돌렸어요. 미겔도 스페인어 계좌 내역을 보여줬죠. 파나마를 거쳐 스위스로. 전형적인 세탁 루트예요.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된 서류들을 번역하고 분석했어요. 새벽까지 이어진 작업. 하지만 누구도 지치지 않았죠. 데이비드가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어졌죠. 로버츠의 횡포를 알면서도 수동적으로 시간만 보냈어요. 회사를 지키지 못했죠. 그가 지연, 파티마, 미겔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지하실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들의 열정. 그게 절 깨웠어요. 파티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청소부지만 여전히 전문가예요. 미겔도 고개를 끄덕였죠.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 믿었거든요. 지연이 독일어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 결정적 증거예요. 네 사람의 손이 서로 맞닿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청소부와 부사장이 아닌 동지로서의 연대였죠. 진정한 경영을 배웠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회사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것. 그게 경영의 본질이었네요. 새벽 지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어요. 15년 동안 기다렸다. 녹음 테이프와 사진들. 로버츠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들이었죠. 내 능력과 동료들이 정의를 실현하는구나. 아버지의 눈빛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어둠이 걷히는 순간이었죠. 주주총회 전날 밤, 지하 청소부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6개월간 모은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내일이 우리의 날이야. 미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스락거렸어요. 약자들의 연대가 거대한 부정을 무너뜨릴 거야. 파티마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의사 시절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죠. 지연이 6개국어로 정리한 문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빼곡한 글씨들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눈빛에 결의가 타올랐죠. 당신들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주주총회 당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 주주들이 가득 찼습니다. 로버츠가 연단에 서려는 순간 데이비드가 일어섰어요.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로버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5년간의 비리를 공개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지연이 번역한 6개국어 문서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독일어 횡령 계약서, 러시아어 뇌물 기록, 중국어 이중장부, 아랍어 비자금 계좌, 프랑스어 세탁 루트, 일본어 조작 보고서.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파티마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파키스탄 의사였습니다. 의료 장비 뇌물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녀가 우르두어 문서를 펼쳤어요. 두바이, 카타르, 쿠웨이트로 이어지는 부정의 고리가 드러났죠. 미겔도 나섰습니다. 멕시코에서 CFO였던 제가 증언합니다. 중남미 자금 세탁 루트입니다. 스페인어로 된 계좌 추적 자료가 화면에 떴어요. 콜롬비아에서 파나마, 그리고 스위스로. 완벽한 증거였죠. 지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15년 전 로버츠는 제 아버지 강철수 외교관에게 뇌물을 제안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거절당하자 북한 스파이로 조작했죠.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녹음 테이프가 재생됐습니다. 로버츠의 음성이 선명했어요. 주주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죠. 윌리엄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의 시선이 로버츠를 향했죠. 얼음보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로버츠, 넌 끝이야. 한마디였지만 판결과 같았어요. 로버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죠. 윌리엄이 데이비드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에서 본 건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용기였죠.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부심과 후회가 섞였어요. 내가 널 오해했어. 미안하다. 데이비드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손이 맞잡혔어요. 10년간의 거리가 한순간에 좁혀졌죠. 함께 회사를 바꿔요, 할아버지. 윌리엄이 지연, 파티마, 미겔을 둘러봤습니다. 충격이 얼굴에 번졌어요. 이런 인재들을 청소부로만 썼다니. 그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데이비드가 세 사람을 소개했어요. 파티마는 파키스탄 최고의 의료 전문가였고, 미겔은 멕시코의 뛰어난 경영 전략가였어요. 그리고 지연은, 그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존경이 담겼죠. 이화여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국제통상 전문가입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뒤흔들었죠. 윌리엄이 지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을 오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백발의 회장이 고개 숙이는 모습, 그것은 권위의 포기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품격이었죠. 다음 날 각국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청소부들의 반란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월가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도했죠. 데이비드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청소부실의 지혜가 이사회실보다 뛰어났어요. 진정한 인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지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의 경험이 더 많은 이민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파티마와 미겔도 고개를 끄덕였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요. 윌리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노 회장의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너희들이 회사의 미래다. 그가 네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함께 개혁을 시작하자. 회의실 창밖으로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어요. 지하실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이제 거대한 횃불이 되어 타올랐죠. 약자들의 연대가 만든 기적.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윌리엄의 서재. 오후 5시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윌리엄이 데이비드를 마주보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떨렸습니다. 내가 나보다 나은 경영자가 됐구나. 윌리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주름진 손이 책상을 짚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햇빛에 반짝였죠. 할아버지. 데이비드가 다가갔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죠. 30년간 쌓인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윌리엄의 저택.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4사람이 모였어요. 지연, 데이비드, 파티마, 미겔. 청소복 대신 정장을 입은 그들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겸손했죠. 윌리엄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김지연 씨, 청소를 하면서 어떻게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나요? 지연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걸레질을 하면서도 귀는 열려 있었어요. 회의실 문 밖에서 들리는 대화들. 저는 애정을 갖고 들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해결책을 그렸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지연이 파티마와 미겔을 바라봤어요. 눈빛에 그리움이 서렸죠. 작은 청소부실에서 셋이 모여 프로젝트를 논했어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낙이었죠. 파티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 정책을 논하고 미겔은 재무 분석을 했고 지연은 국제 전략을 짰어요. 미겔도 덧붙였죠. 지하실이 우리의 하버드였어요. 윌리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졌었는지. 그가 3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약자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윌리엄이 데이비드를 바라봤어요. 자부심이 얼굴에 번졌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들과 인연을 맺은 것. 정말 자랑스럽다. 데이비드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께 배운 정의를 실천했을 뿐이에요.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죠. 지연 씨와 함께 회사를 이끌고 싶습니다. 공동 CEO로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했죠. 저와 함께요? 네. 함께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영광입니다. 윌리엄이 2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복한다. 너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라. 다음 날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파티마가 의료연구소장으로, 미겔이 중남미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됐어요. 청소부실의 기적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로버츠의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리들이 줄줄이 터져나왔어요. 횡령, 배임, 조세 포탈. 빚더미에 앉은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6개월 후 GIG 본사 글로벌 브릿지 프로그램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지연이 단상에 섰어요. 매년 100명의 이민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카메라가 번쩍였죠. 능력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용된 이민자들이 만든 프로젝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인도 출신 엔지니어가 개발한 AI 시스템, 나이지리아 출신 마케터가 개척한 아프리카
시장, 베트남 출신 디자이너가 만든 글로벌 브랜드. 예상치 못한 성과였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에서 사업 제의가 쏟아졌어요. 회사는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놀랐고 세계가 주목했죠. 2년 후 맨해튼의 작은 카페. 아침 7시 지연과 데이비드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요. 기억나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커피를 쏟고 가버린 직원 대신 당신이 사과했죠.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데이비드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청소부였던 당신을 사람으로 본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도 당신을 믿기로 한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모두가 투명인간 취급하던 시절, 데이비드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던 그날, 당신이 청소부가 아닌 사람 지연으로 봐줬기에 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데이비드도 눈가가 촉촉해졌죠. 약자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 편견 없이 사람을 보는 것, 그게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네요. 두 사람이 창밖의 GIG 빌딩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그곳에서 꿈을 펼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겉모습으로 판단받지 않고 모두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회사.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부도 이민자도 약자도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두 사람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위하여, 함께하는 미래를 위하여. 카페 창밖, GIG 빌딩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때 지하실에서 걸레를 짜던 손이 이제는 회사를 이끌고 있었죠. 하지만 지연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첫 만남을, 데이비드가 건넨 따뜻한 손길을,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그 시선을, 누군가를 먼저 알아봐주는 따뜻한 시선,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따뜻한 눈빛으로 세상을 만들어갈 이들을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이상 지혜로운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세요.